반갑습니다. 알레이 공동대표 박용근입니다. 이번 영상은 알레이 제품 종류, 즉 BB123와 아미노프로퍼, 디옥시, 엘라스틴 세 가지와 그리고 복구 제품인 샤이니 CC에 대한 개념과 제품별 시술 가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알레이 제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레이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맨 왼쪽 BB123, 가운데 아미노 디옥시 엘라스틴, 그리고 맨 오른쪽에 샤이니 CC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BB123와 가운데 아미노 엘라스틴 디옥시 그리고 샤이니 CC 세 가지 제품 라인업으로 구성된 이유는 미용실 가격 구성을 세 가지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자, 미용실 가격 구성 세 가지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가면 호텔 숙박을 하면 제일 낮은 가격 스탠다드가 있고 중간에 디럭스룸 그리고 가장 비싼 스위트룸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오겠습니다. 자, 고객이 왔는데 클리닝을 하고 열펌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부담이 되는 고객에게는 케라틴 중심으로 모발에 뼈다리를 세우는 BB123로 시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BB123는 이 어깨 단발 기준으로 가격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6만 원에서 8만 원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발 클리닉에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는 고객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객들한테는 BB123로 먼저 뼈대를 세우고 아미노 엘라스틴 디옥시로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주면서 이온 결합까지 하는 프리미엄 클리닉으로 이 어깨 단발 기준으로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BB123와 가운데 있는 아미노 엘라스틴 디옥시를 가지고 총 6가지를 가지고 많게는 12만 원 클리닉을 받으면 됩니다. 이 이름을 저희들은 프리미엄 클리닉이라고 얘기를 하나. 자, 그렇다면 원장님이 제품의 특징을 잘 인지해서 고객에게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고객들은 워낙 똑똑해져서 어떤 성분이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아주 궁금해합니다. 그래야만이 궁금해하는 고객들에게 제품의 주요 성분을 잘 각인시켜서 자기의 모발에 콤플렉스를 각인시켜 고가의 비용을 받아내는 병원의 의사와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는 원장님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BB123 중에서 BB1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B1은 한마디로 경케라틴입니다. 모발의 뼈대를 굵고 힘있게 하는 역할입니다. 이 BB1은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모발이 가늘고 힘없는 보통 중년 여성의 모발에 이에 모두 해당하죠. 자, 꼭 기억하실 것. BB1은 모발을 굵고 힘있게 만드는 케라틴이다. 고객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고객님, 모발은 가늘고 힘이 없으니 BB1 케라틴으로 모발을 굵고 힘있게 만들어서 뼈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그 BB1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BB1에 대한 시연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B1 케라틴. 자, 이렇게 합니다. 자, 페넬을 보통 2cm에서 3cm 정도 뜹니다. 전체적으로 떠서 페넬을 예쁘게 모발을 정리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끝부분, 중간 부분, 두피까지 다 뿌리신 다음에 빗질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빗질을. 자, 이렇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도포가 됐어요. 자, 지금부터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건열기, 미스터머, 그 다음에 리포줌. 자, 리포줌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0도, 예, 100도. 모발에 99.9도 정도의 수분 분자 운동을 시켜서 모발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상된 부분에
아까 펜넬을 1.5cm에서 2cm 정도 뜨시고, 온도는 최대 110도에서 120도. 모발에서 느껴지는 온도는 99.9도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포줌을 통해서, 자, 갑니다. 바이브레이션을 주어서 끝부분에 잠시 2, 3초 뜸을 들었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반복적으로 한 3번 정도 합니다. 압력은 내가 내 힘의 한 20% 정도만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모발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쫀득쫀득해집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리포줌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술하고 싶은 폼약을 도포하시면 됩니다. 자, 폼약을 도포하시는데 펌이나 염색을 도포하실 때 수분은 어떻게 합니까? 약간 90% 이상 수분을 증발시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약재를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BB2 엘라스틴입니다. 엘라스틴에는 수용성 엘라스틴이 있고 지용성 엘라스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용성 엘라스틴은 물에 잘 녹아서 모발에 보습을 주고, 지용성 엘라스틴은 유지분이 있어서 모발에 윤기를 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알레이에는 왼쪽에 보이는 수용성 엘라스틴 BB2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지용성 엘라스틴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BB2는 수용성 엘라스틴으로 모발에 보습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고객들에게 이렇게 상담하면 되겠죠. 자, 고객님 모발은 보습이 부족하니 BB2 수용성 엘라스틴으로 보습을 충분히 주고 시술을 하면 좋아요 라고 하면서 고객에게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BB2 수용성 엘라스틴 시연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죠. BB2 수용성 케라틴입니다. 정말 콜텍스층의 유연함, 보습, 윤기를 관장하는 제품입니다. 염색 죽여줍니다. 네, 볼륨 매직 하실 때 정말 탁월한 효자 상품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수용성이지만 로션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볼을 하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따시면 도포하시기 아주 좋겠죠. 슬라이스 폭을 1cm에서 2cm 정도 뜨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손볼에 하나, 둘, 얘도 두피까지 다 바릅니다. 수용성 케라틴이지만 약간 고분자형에 가깝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발을,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열 처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건열기, 미스머기, 아니면 우리 매직 수분 분자 운동을 시켜서 모발 콜텍스층 깊숙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 수분은 자체적으로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력, 열을 가해 주는 거죠. 여기에서 리포줌을 통해서 온도는 110도, 실질적인 온도는 모발에 99.9도 정도 분자 운동을 시켜서 모발에 깊숙이 넣을 수 있는 그 온도입니다. 리포줌 들어갑니다. 끝에서 하나, 둘, 셋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잠잠잠, 잼잼잼잼잼 2, 3회 정도 한 팬을 합니다. 자, 판넬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열 처리가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컬러나 펌을 하기 위해서 수분 조절을 해야 되겠죠. 신생모에는 거의 100% 정도 건조해 주시고, 손상된 모발에는 거의 한 7, 80% 정도 건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약재를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힘도 없고 가는 모발에 BB1 케라틴으로 뼈대를 세우고 BB2 엘라스틴으로 보습을 추가했다면, 이제 샴푸실에서 이 두 단백질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을 형성시켜주는 BB3가 있습니다. BB3는 쉬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열에 대해서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또 부드러움을 주는 폴리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미용실에서 집에서 사용하는 린스나 컨디셔너는 실리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성분은 모발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실리콘이 열과 부드러움을 주지만은 미용실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린스는 저가형 실리콘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에 대해서 아주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드라이어나 매직기로 모발을 말리면 고열로 인해서 린스나 실리콘이 뜯겨져 나가 모발이 하얗게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모발을 크게 손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BB3, 즉 쉬는 폴리머 주성분이 고열에 대해서 아주 강해서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큐티클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BB3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고객님, BB3는 열에 대한 아주 강한 폴리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집에서 드라이어나 매직기 할 때 걱정 없이 윤기 나게 관리할 수 있으니 홈케어로나 꼭 BB3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비싸게 클리닉한 거 오래 지속돼야 하잖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BB3 쉬에 대해서 시연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BB 라인 중에 BB3를 시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3는 고분자형입니다. 네, 여태까지 채워놨던 단백질이 유실되지 않게, 열에 강하게, 네, 모발이 거칠어지지 않게 산소와 수분에 강한 그 힘을 주기 위해서 네, 코팅막을 입혀주는 BB3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샴푸실에서 하는 방법과 우리 자식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샴푸실에서 지금 우리가 샴푸 후에 지금 대충 하고 나왔겠죠. 그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게 하나 있어요. 자식으로 할 때 볼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빗이 하나 필요하죠. 자, 여기에 BB3도 이렇게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코팅을 입히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모발 안쪽까지. 자,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꼭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린스나 트리트먼트나 이런 컨디셔너 제품을 하면 방치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헹구죠. 자, 우리 알레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폴리머 성분을 어떻게 우리가 무색 코팅을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옷을 하나 입힌다고 생각하십니다. 제일 겉옷을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입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찰랑찰랑거리는 느낌, 질감이 부드러워진 느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도포하시고 최소 5분을 여러분들이 방치하시면 돼요. 5분에서 10분. 두 번째 방법, 얘를 리포즘을 합니다. 어떻게 열 처리를 합니다. 열 처리는 몇 도? 60도. 모발에서 느껴지는 35.5도, 35도 정도의 열을 가해 줍니다. 우리 손의 열, 36.5도의 열을 해서 리포즘을 가볍게 큐티클과 등을 모발에 정확하게 파이브에서 이렇게 하면 코팅이 되죠. 방치 10분 후에, 방치 10분 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가볍게 헹굼만 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자면 알레이 제품 중에서 BB1, 2, 3, 그러니까 고객들이 돈이 없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클리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BB1으로 모발을 굵고 힘있게 하면서 보습을 주며 BB3로 폴리머 성분으로 인공 큐티클을 형성하는 BB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클리닉 그 BB1, 2, 3 윗단계인 프리미엄 클리닉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미노프로포, 엘라스틴, 디옥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미노프로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프로폴을 보통 아미노라고 부릅니다. 이 아미노는 물이 거의 섞여 있지 않는 99% 경케라틴 단백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발의 90% 이상 차지하는 경케라틴의 주성분으로 모발을 굵고 힘있게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배웠던 BB1 케라틴과 좀 비슷하죠. BB1과 아미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케라틴 함유량입니다. 자, BB1은 정제수의 17%의 케라틴이 녹아있고, 아미노는 정제수가 거의 들어있지 않는 99%의 케라틴 단백질입니다. 당연히 아미노가 모발을 더 굵고 힘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미노프로폴 시연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프로폴 99%의 케라틴질로 만들어진 단백질입니다. 이건 고기능 단백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 탄력, 윤기 완벽합니다. 모발에 손상된 모발, 복구를 해야 될 모발, 힘이 없는 모발, 펌이 잘 걸리지 않는 모발에 최고입니다. 자, 지금부터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에게는 스푼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50짜리입니다. 한 모발에 0.0 한 1mg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25mg에서 한 30mg 정도 여러분들 넣으시면 돼요. 50이니까 제가 3분의 2 정도. 자, 여기는, 경케라틴 단백질입니다.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가루형이죠. 수용성 단백질입니다. 자, 얘를 넣어서 이게 펌약이에요. 볼로 이렇게 저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제수를 조금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펌제에 이렇게 넣어서 크림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도포를 하시면 되냐면 얘도 펌약에 여러분들이 도포하실 때 자, 중간에 많은 양 펌약이죠. 끝에 소량 전체적으로 발라서 도포를 합니다. 도포를 하시는데 지금 펌제 안에 약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열 처리와 핸들링을 꼭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열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와인딩 하실 것 같으면 한 팬넬에 보통 우리가 5회 정도 여러분들이 빗질 하시면 이렇게 모질이 개선이 딱 됩니다. 자, 이렇게 펌제를 다 도포했습니다. 그리고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모제에 시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연모제에도 똑같은 양으로 동량으로 25ml 정도 넣어주셔가지고 같이 희석을 해서 모발에 도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완전 신개념 염색약이 되는 거예요. 컬러 연모제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피에서부터 도포를 하시게 되면 흰머리 커버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두피가 따갑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발이 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모발이 복구. 세 번째, 윤기는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바르시고, 자, 여러분들 연모제에 흰머리가 있는 분들에게는 최소 25분 후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사필 불용성이 다 되어 있는 모발에 여러분을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단백질이 모표피와 모피질과 모수질 사이에 깊숙이 들어가서 안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겉에 있는 윤기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큐티클을 정리해서 윤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핸들링은 여러분들이 연모제를 도포하시고 나서 25분 후에 핸들링 하시고
10분에서 15분 방치하셨다가 여러분들 샴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연모제 시술하실 때 응용하시면 아주 멋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엘라스틴입니다. 이 제품은 모발에 윤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지용성 엘라스틴입니다. 즉, 유지분이 많아서 모발을 부드럽고 윤기를 내는 데는 아주 탁월한 제품입니다. 이 엘라스틴은 모발이 부시시해서 윤기와 부드러움을 주고 싶을 때 클리닉 또는 열펌, 그 다음에 일반 펌, 그리고 염색할 때 단독으로도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이 지용성 엘라스틴과 비슷한 제품이 있죠. 바로 앞에서 배웠던 BB2 제품입니다. 이 BB2 제품과 엘라스틴의 차이점을 말한다면 BB2는 수용성이고 엘라스틴은 지용성 엘라스틴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BB2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엘라스틴으로 모발에 보습 효과를 주고 엘라스틴은 지용성으로 모발에 윤기와 부드러움을 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BB2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연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벌키 엘라스틴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고민이 뭡니까? 우리가 시술할 때 복구, 윤기죠. 자, 윤기는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분, 수분, 단백질, 케미칼 제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윤기는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스푼이 있어요. 스푼 50짜리가 있고요. 여기 지용성 엘라스틴이 있어요.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쫀득쫀득합니다. 이렇게. 자, 50을 볼에. 중분자 케라틴입니다. 엘라스틴, 네, 세라마이드 성분처럼 CMC, 본드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해야 될 저분자 케라틴, BB1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케미칼 제거하는 디옥시 50.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단백질을 가수분해 시켜서 모발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제가 3분 정도 했습니다. 가수분해를 시키는 작업은 3분에서 5분 정도 하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짜자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술에 필요한 양만큼 내가 덜어서 자, 이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모발에 윤기를 원할 때 수분감이 없는 모발, 건조한 모발, 복구시켜야 될 모발, 모발을 팽창시켜야 될 모발에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전처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염색할 때 아니면 펌할 때 전처리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1cm에서 2cm 정도 해서 끝부분부터서 고루고루 발라서 모질과 모질 사이에 정확하게 침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 다 도포를 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시술을 해야 될 부분은 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리포즘, 비스트머, 건열기. 온도 60도에서 120도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은
5분에서 15분. 리포즘은 반복 3회에서 5회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리포즘 하는 방법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즘은 자, 수분 깊숙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100도에서 120도에 설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연무화가 되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나죠? 바이브렛을 통하여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리포즘을 했습니다. 이 전철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라이기로 건조를 시키셔서 약재를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포즘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건조해서 여러분들이 염색제를 도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용성이 다 되어 있는 색감이 다 먹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한 25분 정도 지난 후에 핸들링을 하시면 윤기가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키트걸과 키트걸이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어서 아주 건강한 모발로 개선이 됩니다. 전처리 과정이 이제 끝나고 연화가 다 끝났어요. 이번에 해야 될 거는 연화가 끝날 때 여러분들이 열로부터 보호하는 거, 수분이 도망가지 않게 하는 방법, 모발을 통통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복구시킬 때 사용하는 클리닉 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화가 끝나면 모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늘어나 있잖아요. 이제 다시금 어떻게 모발을 수축시키고 원래의 pH에 관련된 4.5에서 5.5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꼴대층까지 모발 깊숙이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거를 모발 전체 어디까지 깊숙이 두피까지 다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래서 손상된 부위 끝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볼륨 매직 하실 때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도포를 했잖아요. 리포즘에서 볼륨 매직이 끝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모발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자, 보여드릴까요? 리포즘은 110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슬라이스 폭은 얘는 적게 떠요. 1cm 미만으로.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모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음 제품은 모발 수축과 이온 밸런스를 맞춰주는 디옥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건강한 모발은 pH가 4.5에서 5.5, 즉 등정점이 잘 이루어져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제로입니다. 하지만 펌과 염색으로 손상된 모발은 알칼리화되어서 임이온이 많아져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모발이 푸석해지고 정전기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납니다. 자, 모든 모발이 이런 현상이 있으므로 모발 수축 기능과 이온 밸런스 기능을 하는 디옥신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커트할 때도 물 대신 뿌리고 커트를 하면 모발이 짱짱해지며 더 클리닉이나 펌제 또는 염색제 단독으로 희석해 사용하면 모발이 아주 짱짱한 느낌을 느끼게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디옥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시연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디옥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옥시는 일단 케미칼을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수축작용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모발을 가볍게 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펌이 잘 나오지 않거나 어딘가 모르게 탄력이 없다면 케미칼의 금속분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 커트할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커트는 전체적으로 물을 뿌리지 마시고 디옥시를 어디까지 뿌려주시면 좋냐면 두피까지 다 뿌리시면 돼요. 예, 두피까지 다 뿌리시면 두피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산소 공급이 굉장히 잘 돼요. 케미칼이 다 제거가 되니까, 금속분이 제거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듬뿍 뿌리셔가지고 커트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볼륨이 산다, 모발이 가벼워진다, 개선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 대신 빗질을 잘 하셔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려면 열 처리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커트할 때 이렇게 서비스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디옥시 펌할 때, 우리가 펌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샴푸하고 나오시면 이 상태 있죠? 그래서 디옥시를 전체적으로 두피, 모발까지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다 뿌려 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 뿌리셔가지고 샴푸 후에, 자, 이렇게 다 뿌리셨죠? 자,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열 처리하셔야 됩니다. 리포즘 90도에서 110도 사이, 어떻게 우리가 케미칼을 제거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분자 운동을 시켜서 케미칼을 밀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모발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안에 금속분들이 제거가 된 거예요. 가볍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다시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모발을 수분 조절을 합니다. 어떻게? 약재를 여러분들이 도포하고 싶은 건강모에는 100% 건조를 시켜주시고, 손상모에는 7, 80% 건조를 시켜서 약재를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옥시 세 번째 사용하는 방법, 컬러 염색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친 모발에 어떻게 모발을 건강하게 생기 있게 회복시켜 주느냐, 컬러가 그냥 윤기가 짱짱하게 나게 해주느냐, 디옥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염색 전 우리가 샴푸하고 나오시면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해 주십니다. 뿌리셔가지고 빗질하고, 염색 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열 처리합니다. 스팀 또는 건열기 또는 리포즘 합니다. 이렇게 리포즘, 온도는 90도에서 100도 사이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클리닉 하시고 그 다음에 모발을 건조하셔서 염색을 도포하시면 돼요. 염색 도포하고 발색이 다 됐어요. 샴푸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디옥시를 뿌리셔가지고, 디옥시를 뿌리셔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 배웠던 아미노, 엘라스틴, 디옥시를 정리하자면, 아미노는 물이 거의 섞이지 않는 99% 경케라틴 단백질로 모발을 굵고 힘있게 하며, 그 다음에 엘라스틴은 지용성 엘라스틴 단백질로 모발에 윤기와 부드러움을 주고, 마지막으로 디옥시는 알칼리화된 모발의 수축 기능과 이온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복구 제품인 샤이닝 CC 제품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이닝 CC 제품은 복구 클리닉 제품으로 모발 복구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자, 손상된 모발을 한 올 한 올 윤기와 굵기를 동시에 부여하는 제품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샤이닝 CC 제품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쪽에 실키 프로틴을 먼저 한번 보시죠. 실키 프로틴은
극심한 손상된 모발을 윤기와 부드러움을 주는 콜라겐 단백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키 프로틴에 대해서 시연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닝 CC 실키 프로틴 시연회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볼에 50g을 먼저 담습니다. 네, 담아서 50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준비 또다시 했습니다. BB2라는 수용성 엘라스틴, 네, 엘라스틴을 다시 50 네, 준비해서 희석합니다. 그리고 잘 희석할 수 있도록 제가 블렌딩을 할 겁니다. 블렌딩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없으시면 가수분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블렌딩을 하면 초미립자 모발 안에 침투를 확실하게 시키기 위해서 결과물을 확실하게 내기 위해서 제가 블렌딩을 합니다. 자, 보통 3분 정도 블렌딩을 합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죠? 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블렌딩한 결과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잘 가수분해 시킨 네, 실키 프로틴을 볼에 사용할 만큼 담아서 모발에 손상된 부위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합니다. 슬라이스 폭은 2-3cm 균일하게 섹션을 뜬 다음에 이렇게 끝부터서 안쪽까지 고루고루 침착될 수 있도록 흡착될 수 있도록 빗질을 3-4회 정도 윤기가 날 때까지 다시 끝부분부터서 중간까지 잘 침투가 나고 신생모까지 잘 흡착될 수 있도록 빗질을 해줍니다. 끝부분, 중간, 안쪽 다시 빗질, 끝부분, 안쪽 전체 빗질. 자, 이렇게 전체 다 도포하시고 나서 빗질을 다시 해주십시오. 윤기가 굉장히 좋죠. 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열 처리 준비합니다. 이제 열 처리를 준비를 하셔서 네, 캡을 씌우시고 건열기 5분에서 15분 그리고 습등기 5분에서 15분 사용한 후에 리포즘을까지 시행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리포즘 온도 80에서 110도까지 슬라이스 폭은 손상된 위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2cm에서 최대 5cm까지 하시고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뜸뜸뜸뜸 오케이 윤기 최고죠. 자, 이러면 모발이 실크처럼 변합니다. 윤기 장렬 최고의 시술 효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게 연화가 끝나고 나시면 중간 보호제를 바르시잖아요. 제가 여기에 중간 보호제를 바르시고 실키 프로틴을 도포하신 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하시고 빗질하신 후에 가볍게 헹굼하시고 나오면 열 보호제로서 최고의 기능이 실키 프로틴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사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샤인 제품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되는 프로틴 버블 A와 B에 대해서 동시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틴 버블 A와 B는 단백질 종류로서 프로틴 버블 A는 산성 단백질, 그리고 프로틴 버블 B는 알칼리 단백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단백질이 산성이 있고 알칼리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모발도 손상 정도에 따라 차이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모발도 일반적인 손상도가 있는 모발이 있고 또 극도로 손상이 심한 모발도 있고, 그래서 펌제도 건강모
또는 알카리 펌제, 그 다음에 손상모에는 산성 펌제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모발에는 프로틴 버블 A와 B를 1대1로 희석하면 되고, 극손상모에는 산성 단백질 프로틴 버블 A를 한 70%, 나머지는 알카리 단백질인 프로틴 버블 B를 30% 희석하면 최상의 복구 클리닉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상도에 따라서 극손상모가 많으면은 산성 단백질 프로틴 A를 좀 많이 넣으시면 되고, 손상도가 좀 적다 그러면은 프로틴 버블 자체 B를 좀 많이 넣으면 된다라는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틴 버블 A와 프로틴 버블 B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연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닝 시 프로틴 A를 먼저 희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 50 준비해서 볼에 넣고요. 다음으로 실키 프로틴 A와 프로틴을 1대1 50. 모발에 따라서 양은 약간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일단은 50. 자, 50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텐업을 네, 50. 세 가지가 1대 1대 1로 희석을 먼저 해서 블렌딩 합니다. 블렌딩은 3분에서 5분 정도 가수분해를 시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래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최소 3분에서 5분 정도 블렌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렌딩 하시면 됩니다. 자, 블렌딩이 끝났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성, 모발의 두피에 도포하면 청결함을 더해주죠. 자, 지금부터 버블 B, A와 같이 B도 50, 실키 프로틴 50, 텐업 50. 이렇게 해서 3분에서 5분 블렌딩을 합니다. 텐업 50. 그래서요, 블렌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발에 맞춰서 시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성은 손상모, 알칼리는 보통 건강한 모발에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연할 모발은 제가 보통 손상모도 아닌 거, 극손상모도 아닌, 건강모도 아닌 중간 정도 되는 것을 산성과 알칼리를 1대1로 제가 희석을 하면 다시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다시 한번 버블화가 되죠. 여기에서 충분한 가수분해를 시켜서 거의 중성에 가까운 제가 아미노산을 가지고 모발에 도포를 합니다. 자, 이제 중성된 단백질을 모발 끝부터 손상된 부위, 중간 부위, 저는 두피까지 완벽하게 도포를 해줍니다. 그러면 모발의 청량감과 두피의 청량감을 동시에 줄 수가 있습니다. 두피와 모발을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모발 전체 3에서 2cm, 5cm 정도 슬라이스를 떼어서 끝부분, 중간, 두피까지 완전히 도포를 해주시고 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습식, 그 다음에 리포즘,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그 모발에 맞는 열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건열하고 나서 다시 리포즘을 하는, 그렇게 리포즘을 하는 것을 시연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빗질도 잘
잘 해서 모류 방향대로 하시면 윤기가 벌써 나지요. 예, 물미역 되겠습니다. 물미역. 네. 아미노산들 배열이 모발과 모발 사이에 잘 배열이 될 수 있도록, 잘 침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곱게 아주 자연스럽게 빗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열 처리를 합니다. 제가 건식으로 열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습식을 하실 것 같으면 미스트모나 이런 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온도는 지금 120도로 이렇게 해서 단백질 안에 잘 침투할 수 있도록 압력은 거의 중간 정도의 압력으로 니포징을 합니다.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배열이 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니포징이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는 연화를 하시거나 이럴 때 염색을 하기 위해서 하실 때는 이제 니포징이 끝나시고 나서 약간의 물로만 가볍게 헹굼하시면 됩니다. 헹굼을 하시고 가볍게 물로 헹굼하시고 빗질하시고 건조하신 후에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구 클리닉 샤이니 제품 마지막 제품인 텐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업은 한마디로 모발 표피에 있는 중금속 이온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발은 펌을 할 때나 염색 또는 공기 중에 미세한 금속 이온과 결합해 펌이나 염색을 방해하고 모발을 변성시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텐업으로 킬레이션 작업, 즉 금속 이온 제거하는데 마치 얼룩진 도화지를 하얗게 만들어 좋은 바탕에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텐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연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처리 케미컬 텐업 준비했습니다. 자, 50mg에 50cc. 자, 일단은 볼에 준비해서 1.5cm에서 2cm씩 뜨시고요. 일단은 손상된 부위, 케미칼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가급적이면 두피까지 잘 도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들링을 2, 3회 정도 충분히 해주세요. 1.5cm에서 2cm. 좀 건강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한 4, 5cm까지 뜨셔도 됩니다. 케미칼 성분이 많이 흡착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해주시고 지성 두피에 도포하셔도 좋습니다. 홍반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도포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전체 다 도포하신 후에 열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열 처리는 가급적이면 한 5분에서 15분 정도. 케미칼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으시면 온도를 충분히 35도에서 60도까지 올리셔도 됩니다. 온도를 설정하시고 난 이후에 열 처리 후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물로 가볍게 헹굼하시고 빗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발 자체가 아주 건강한 모발로. 자, 복구 클리닉 샤이니 CC 제품 4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실키 프로틴은 윤기와 부드러움을, 프로틴 버블 A와 B는 산성과 알칼리의 균형을 맞춰주는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 텐업은 모발 표피의 금속 이온을 제거해 클리닉이든 펌 또는 염색을 좋은 환경에서 시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알레이 펌제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펌제는 건강 모발에 사용하는 pH 9.0짜리 액상 타입 프리미엄 펌제와 손상에 사용하는 pH 5.0인 산성 펌제, 그리고 뿌리 볼륨이나 모류 교정을 위해 펌제 농도를 조정해주는 크림 타입제 pH 9.0인 실키 펌제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제품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시연 영상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스타일링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는 제품은 케라픽스입니다. 우리 모발은 미용실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이쁘게 연출하여도 집으로 돌아가면
다양한 알칼리 펌제와 공기 중 산화로 케라틴이 유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케라틴이 주성분인 케라픽스로 유실된 케라틴을 샴푸 위에 드라이할 때 뿌려서 마무리하면 모발이 항상 굵고 힘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마무리할 때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케라픽스 시연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볼륨아이징 오일입니다. 오일이나 에센스 종류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정제율 과정을 거친 오일은 모발에 바른 후에는 끈적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른 후에는 모발이 한 올 한 올 살아있고, 겨울에는 정전기 현상이 없고, 여름에는 모발의 습도로 인해서 떡진 현상 자체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볼륨아이징에 대해서 시연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케라픽스와 볼륨아이징 오일을 샴푸 후에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좋지만은 더 최적의 효과를 보시려면 케라픽스 세펌핑, 그 다음에 볼륨아이징 오일 세펌핑 한 후에 손바닥으로 비벼서 모발에 가볍게 바른 후에 꼬리빗질을 하시고 마무리하면 모발이 하루 종일 한 올 한 올 따로 놀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 있는 모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홈케어를 하시면은 되게 좋은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24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많은 원장님들이 사랑하시는 세브로 마스크팩과 SD 샴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문제성 두피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질, 뾰루지, 홍반, 비듬 등 이러한 문제는 결국 혈류량의 감소로 인해서 모근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세브로 마스크팩입니다. 그럼 이 세브로 마스크팩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크루엘렐라 성분, 즉 녹조식물로 두피의 트러블로 발생된 홍반뾰루지, 각질로 악화된 두피 환경을 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둘째 성분은 허브 식물인 페퍼민트가 들어있어 두피 모세혈관을 확장해 혈류량을 증가시켜 충분한 혈류 속의 산소와 각종 유기무기질을 공급하여 모발을 굵고 힘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아미노산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두피와 모발의 영양과 부드러움을 주며 두피팩을 사용했는데 모발도 굉장히 가볍고 클리닉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 세브로 마스크팩 시연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피에 사용할 만큼 이렇게 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점도가 좋아요. 이렇게 더신 다음에 여기에 꼭 같이 첨가해야 될 제품들이 있어요. 첨가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정제수가 있어요. 따뜻한 정제수 물, 워터. 네, 이렇게 해서 탄산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렇죠? 염색 바르듯이 제일 사람들이 무딘 지역 두피가 어딜까요? 후두부입니다. 후두부 쪽. 제일 습한 지역부터 여러분들이 도포해 주시면 돼요. 자, 방법을 도포하실 때 붓으로 눌려서 고루고루 여러분들이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무엇을 개선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혈행을 여러분들 촉진할 수 있는 두피 마사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부터서 내입선,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두피 마사지를 충분히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자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원한 허브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열감을 내려줍니다. 이거를 받으시고 나면 고객님들이 99% 혈액순환이
도시기 때문에 피부가 하얘집니다. 붉은기가 싹 없어져요. 그리고 열감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술을 하고 나면 모발도 좋고 두피도 좋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세브로 마스크팩은 크로렐라 녹조 식물 성분과 페퍼민트 허브 식물 그리고 아미노산 단백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홍반, 뾰루지, 각질, 비듬 등 가벼운 두피 트러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SD 샴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D 샴푸는 pH 5.0 약산성 샴푸이면서도 두피 트러블 개선 샴푸입니다. 특히 세정 및 살균 효과가 뛰어나며 단백질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합성, 재생, 보습, 안티에이징을 하는 탁월한 산성 샴푸이면서 두피 샴푸입니다. 그렇다면 SD 샴푸 시연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